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당 제국 이후에 어, 5대 10국이라고 하는 시기, 그리고 송나라도 이제 북송, 남송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시기를 또 살펴볼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대 10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혼란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진 않죠. 한 50년 정도 되는 10세기 초에서 중까지. 5대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중원의 북반계의 다섯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방의 번진들. 번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벌을 말하는 거죠. 절도사, 그런 군벌들.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이제 그 패번치현, 군벌 쪽, 걔네들은 오랫동안 사무라이들이 이제 번에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가.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후삼국 시기고, 후 백제, 후 고구려 뭐 이렇게 있었던, 그때 이제 그 이제 군벌 세력 중에서 후주의 절도사였던 이제 조광윤이 통일을 하죠. 조광윤이 통일을 하는데, 이때 그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문치주의에다가 또 황제권이 강화되고 이런 나라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음,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관농 세력이라고 하는 그 문벌 귀족.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문벌 귀족들이 이제 많이 몰락을 했거든요. 측천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몰락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벌 귀족은 이제 아주 대지주죠. 대농장을 소유한. 그리고 나서 중소지주층이면서 관료인 사대부가 이때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텀이 있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하고 약간의 텀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사대부.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냐면, 본인 자신은 군인이었지만 이제 문치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황제권은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원래는 문화성에서 이제 그 어떤 시한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리고 중서성만 두고, 그리고 군과 관련된 추밀원, 요 2부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전국을 15도, 15로, 그러니까 길로자 할 때 그 로로 바꾸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예전 같은 책임자를 두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행정화 시킨다는 거예요. 행정화. 그리고 또 하나, 전시. 황제가 직접 이제 막판에 그 시험을 황제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생기냐면은, 어, 전에 그 환관들이 천자를 옹립하던 시기에 문생천자란 말이 있었다고 했죠. 환관들이 벌어했을 때. 근데 이제는 천자문생이 되는 거예요. 천자가 이제 문생들을 이제 하는 거죠.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요 시기에는 예술도 많이 발달을 해요.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회화라는 게, 과거에 이제 회화가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이때는. 그리고 휘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회화의 일가견이 있어요.
아주 잘 그려요. 예술가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이나 국방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휘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 상황들이 이제 수호지라고 하는 그 소설의 이제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랬고 정치적으로는 좀 또 그랬고 경제적으로는 차하고 도자기 이때 유명하죠. 그래서 이 송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려 청자에도 영향을 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려 청자는 또 굉장히 또 우리나라스럽게 아주 발전을 했죠. 저는 아주 청자 보면은 아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민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소설 같은 것들도 이제 발달을 하는데 송사라고 하는 노래말 그리고 시가 발달했던 당시가 유명하잖아요. 당나라. 그리고 위진남북조에도 이제 시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송이라고 하면은 시는 귀족 문화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은 서민 문화하고 좀 결부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그 한글 소설 같은 거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 문화 발달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시조니 뭐 이런 거 귀족 문화죠. 어떻게 보면 사대문 문화. 근데 이제 그 그것뿐 아니라 또 유학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하고 많이 결부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이제 한나라 때 동중서를 동중서가 이제 법가를 가미한 그 유가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후한 때에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화를 겪은 것처럼 후한 때 그 유학이 환관에 의해서 굉장히 그 위축이 되고 그때는 길을 못 폈거든요. 그리고 당나라가 되니 또 뭐가 이제 아주 번성을 했나요? 사상적으로 그때는 이제 도가 불가 이쪽이란 말이죠. 위진남북조를 통해서 이제 그 도가나 불가는 굉장히 세련돼졌고 그 시기가 되면은 완전히 분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특히 선종 이제 격의화된 불교 그러니까 도교화된 그러니까 불교의 내용을 훼손치 않으면서도 완전 중국화된 이런 불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때도 사실 길을 못 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시라고 하는 이제 영웅이 나타나죠. 유학계에. 그리고 이때 주의가 사서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의 혼자서 된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은 태극에 의해서 음양오행 뭐 이런 우주론이랄까 형이상학적인 그 기초를 주도니까 이제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소옹 또 전에 좀 한참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장제 그다음 정호 정희 형제 이 5사람을 북송 오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송에서 주희에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말은 좀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역도 굉장히 그 발달했기 때문에 광저우나 항저우 같은 곳이 아주 번성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조선, 제철, 뭐 군수산업, 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화약, 나침반, 인쇄술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때 했고 집회도 그때 북송에서 송나라 때 이제 집회가 쓰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참 괜찮긴 했는데 경제적으로 나가는 게 많았어요. 나가는 게 빠져나가는 게 왜? 북방 민족 때문에. 북방 민족이 이제 아 아주 격렬하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요나라라든지 탕구트 뭐 그 금 이렇게. 근데 요때도 또 저번에도 고대에도 이제 북방민족을 흉노를 끌어들인 적이 있잖아요. 요때도 후진이 이제 요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연운 16주를 이제 주는데 어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제대로 잘 풀리는 일이 없죠. 어 10세기 그 후반 정도가 됐을 때는 그것을 준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도전을 해요. 몇 번, 두 번인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경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경제력은 있으니까 아직. 경제 보복을 했다가 어 1004년에 그 카이펑 그 개봉 거기까지 이제 함락당하고 전연의 맹약을 맺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송나라가 형님이다. 다만 너희에게 주공을 하겠다. 그거예요. 명분만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30년 후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 탕구투교 쪽에 여기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고 나서 또 형님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세패를 보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랑 얽히는 것은 이제 바로 그 강감찬 장군이죠. 서희 뭐 그리고 강감찬 장군 이렇게 그 얘기 이제 또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은 북송 때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어요. 왕안석이라고 하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죠. 신법 그리고 구법 이렇게 나뉘잖아요. 신종이 이제 등용을 해서 왕안석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광조 비슷해.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 있죠. 근데 너무 급진적이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났잖아요. 근데 왕안석 같은 경우에도 청묘법, 시역법, 뭐 균수법, 묘역법 해서 또 방정균세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대상인 대지주에게 다 제한을 가하고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력한 반발이 이제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부국책이었다면은 도가법이나 부마법을 통해서 강병제 이게 부병제 비슷하게 이제 다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안 됐죠. 안 됐고 그리고 그 사회의 또 특징 우리나라 동양 사회에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그 영향 준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과거제를 이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전시 그래요 황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하다 보니 학연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감독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관이 있고 이제 고시 동기들이 생기고 선후배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학연에 따라서 격렬하게 당파들이 싸우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감독관과의 그 학연 이게 아주 뭐 문제가 되고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1115년에 금나라가 세워져요. 금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한 10년이 있다가 같이 협공으로 요나라를 이제 멸하는 거예요. 송나라랑. 그랬는데 멸하고 나자마자 금나라가 2년 후에 개봉을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정강의 면이라고 해요. 정강의 면.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이만 항저우 쪽으로 그 휘종의 아들, 휘종이고 뭐고 다 잡혀갔거든요. 근데 휘종의 아들하고 이제 대신 몇 명이서 내려와서 이때부터 이제 이만을 수도로 하는 이제 남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형님 관계 그러니까 돈도 주고 형님은 원래 자기가 얻었잖아요. 송나라가 이때는 금나라를 형님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까지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몽고 얘기도 나올 거고 이제 하죠. 우선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